이 대한민국 말이죠.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조국의 인권은 얘기합니다. 예? 조국 부인 정경심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 조국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 난리치죠. 북한 인권은 얘기 안 해요. 조국의 인권은 중요시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경 관련해서 녹차 라떼가 생겼다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4대강 사실은 만들어놔서 환경이 좋아진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질을 하는데 이 정권 말이죠. 이제 녹차 라떼가 아니라요. 홍차 라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핏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라는 의문이 항상 듭니다. 방역 역시 폭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두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되어서 이 돼지의 살처분 관련하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행태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영천군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된 돼지의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유입되어 인근 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임진강 지류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더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핏물이 흘러가면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임진강으로 해서 밑에는 다 확산되는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살처분하지? 이것도 보면요. 살처분된 과정이 정말 황당합니다. 관련된 소식 이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연천군 관내 돼지 16만 도를 예방적 살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매몰지 확보와 매몰 처리에 필요한 용기 제작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즉 돼지를 살처분을 하였는데 이 돼지들을 물을 매물지가 땅이 없고 그리고 돼지를 감쌀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47,000마리를 민통선한 군부대 유유부지에 몇 미터 높이로 쌓아놨다는 거예요. 돼지 사태를 2, 3층 높이로 쌓아놓은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공포스러운데 문제는 이 살처분된 돼지 35,000마리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도 민통선 안에 군부대 유유부지 안에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며칠 전에 호우가 내렸죠? 예. 그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경북 북부 지역에 호우가 내리면서 이곳에 몇 미터 높이로 쌓여있던 35,000마리의 돼지 사체에서 핏물과 침출수가 대량으로 임진강 지류 하천으로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연천군 일대의 하천들이 돼지 핏물과 침출수로 인해서 피바다가 되었다. 지금 연천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하천이 피바다가 됐다며 심지어 도로에도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공포에 떨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사진 보니까 끔찍해요. 사진 끔찍합니다. 강물이 씨뻘건 물로 덮여 있어서 이게 유튜브 규정에 걸릴까봐 차마 넣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참 흉악하더라고요. 그래도 눕시다. 알겠습니다. 이에 이 연천군은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침출수를 희석시키는 작업과 방역 작업에 나섰는데요. 연천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몰 작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려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2, 3일 내에 매몰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연천군은요. 당초에 이 매몰 대신 땅에 묻는 것 대신 렌더링 방식으로 이 사체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렌더링 방식이 무엇이냐? 이 살처분된 사체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퇴비로 재가공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매몰보다 비용이 40% 정도, 단점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연천군은 매몰 대신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역당국이 빨리 서둘러 마무리하라라는 지시 때문에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는 서두를 것을 지시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방역 엇박자를 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천군이 서둘러 매몰지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이 긴급지침을 어겼다고 합니다. 긴급지침에 따르면 매몰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매몰지 특별관리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연천군은 아예 특별관리단을 꾸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의 환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처분 작업 뒤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급하게 강행됐다. 그리고 매몰 관리도 허술해서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오염 상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사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거 예, 핏물이 지천에 저렇게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끔찍한데요. 여러분들 그 가서 가정에서 냄새 나고 그럴 거 아니야. 가정에서 그 삼겹살이라던가 이런 거 마치 방패되면 그 냄새 정말 역하잖아요. 예. 근데 그 수만 마리의 돼지를 묻어가지고 지금 그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도 지금 강물로 흐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냐면요. 저희가 차마 저희 시청자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진을 올려드리진 않았는데요. 살처분된 돼지 수만 마리가 몇 미터 높이로 쌓여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몇 미터 높이로 쌓여 있는 수만 마리의 돼지들에서 저 붉은 피가 뚝뚝 흘러져 나와서 하천 주류로 스며들고 심지어 도로에도 저 핏물이 흐른다는 거 아닙니까? 아, 끔찍하다. 저 정도면 퍼가지고 끓이면 선짓국 될 정도 아니겠어요? 저 정도 색깔. 근데 아니 진짜 거기까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게요. 사실 돼지 피 자체가 이제 오염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 상황에선 누가 봐도 돼지열병은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돌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방역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비가 왔다고 이런 피바다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매몰이나 살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만큼 준비를 안 한 것이겠습니까?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정상인데 방역당국의 그러니까 중앙에서 서둘러 마무리하라는 지시에 맞춰가려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죽이는 건 어떻게 죽이냐면은 돼지 목 쪽에다가 주사를 계속 놓습니다. 수의사들이. 네. 보통 뭐 축산물 품질 평가원 이런 데에 수의사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동원돼서 독약을 갖다가 계속 놓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들도 정신이 나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따로 처리를 하지 않고 저거는 분명히 전염병이기 때문에 뭐 태우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야지에다가 방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덤프트럭으로 실어가지고요. 덤프트럭에 근데 수백 문제는- 마리를 실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냥 갖다 쌓아놓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 돼지열병도 북한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이 남북대한담을 다 열어놓고 말이죠. 이 GP 철거하고 그러면서 멧돼지가 내려오면서 이게 퍼진 거 아닙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질 수뿐이 없겠어요. 우리가 먹는 물도 이거 진짜 이 연천 지역 주민들 어떻게 물 먹을지 모르겠네. 이거 막 역해서 말이죠. 정말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교체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이거 그냥 아주 싹 쓸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뒤집어졌겠죠. 그죠, 난리 나죠. 난리 매일 났겠죠. 뉴스 이거 나오고. 네. 그럼요. 저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저게 이제 무능의, 이 정부의 무능의 이제 하나의 그 심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무능의 결과가 피바다 아닙니까? 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능이란 부분은 이뿐만 아니고, 현재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곳간에 쌓아두면 썩기 때문에 필요할 때 써야 된다. 경제를 몰라도 어쩜 저렇게 모르고 저런 비유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비유를 하면서 또다시 드러난 게 있어요. 우리 무능해요라고를 아예 그냥 적나라하게 또 말을 친절하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능하다는 거를 모르고 무능한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 전부터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2% 경제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재정을 확 푼다고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7%를 약속했던 정부가 2%까지 내려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1.9, 1.8%가 나올 때 그냥 세금으로 풀어가지고 가까스로 맞춘다? 그것이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좋은 걸 바꾸면서 한다? 아니거든요. 예. 그냥 선심성 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곳간에 있는 그 곡식을 제대로 쓰는 겁니까? 그냥 막 풀어주면서 사라지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총리가 부총리가 그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내년은 전망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또다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제일 잘하는 데가 누굽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업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년엔 2% 아예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 나와서 내년에는 또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국민을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북한선을 그 내용을 보도를 보면서 아 내가 또 속았구나라는 네. 반성을 했듯이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는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피바다를 보면서 아, 피바다. 저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저렇게 돼서는 절대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돼지피인데요. 저게 아마 사람 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예, 지금- 선거 잘못 치르고 적화되면 저렇게 사람 피가 흐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년 총선은요, 마지막 총선이 될 겁니다. 절대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되겠죠? 내년 선거는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 대한민국 대 적화 세력 대 싸움이지, 뭐 일부가 얘기하는 뭐 내년 총선이 뭐 대한민국 대 박근혜 대통령의 싸움이다. 아,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 또 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패했고요, 지방선거 패했고요, 보궐선거까지 패했습니다. 내년 총선 패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대선, 지방선거, 보궐선거마다 뭐 했어요? 일부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한다고 정당 만들고 계속 나왔잖아요. 하나도 된 거 있습니까? 오히려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 아까운 의석 하나만 뺏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일부 유튜브 방송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예. 특정 세력, 특정 집단에게, 매몰돼갖고 슈퍼챗이나 후원금 받으려고 방송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걸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어요.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저게 돼지피가 아니라 사람 피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